네, 클쌤입니다. 저번 시간 내용 이어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은 그 책에 이런 설명이 있을 거야. 대칭식. 네, 얘도 어떤 특별한 성질이 성립하는 그러한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대칭식이냐면 문제에서 미지수가 x, y 두 가지 나오겠지. 근데 x랑 y랑 서로 자리를 바꿔서 식을 딱 정리해 봤는데 어라? 이게 처음에 써 있는 식과 똑같은 식이 돼버리네. 이런 식을 보고 우리가 대칭식이라 그럽니다. 그 대칭식을 푸는 방법이 지금 소개할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푸셔도 괜찮고 아니면 저번 시간 내용으로 풀어도 풀리긴 풀려. 일단 소개를 한번 해줄게. 이런 경우를 한번 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한근을 보통 알파, 한근을 베타라고 하잖아. 근데 그 합이 만약에 3이었고 곱이 만약에 2였다면 합이 3이 나오고 곱이 2가 나오고 2차 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x의 제곱 합은 얘랑 부호 반대로 해서 1차 함계수 쓰고 곱은 얘랑 같은 값으로 상수항을 만들어 쓰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써 있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고 합이 3이고 곱이 2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얘 인수분해 하면은 x 빼기 1에다가 x 빼기 2를 하게 되면 여기가 왜 이래? 인수분해 되겠지. 그래서 이때 x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1 또는 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되겠나? 그래서 이 근을 우리가 알파나 베타라 부르자. 그럼 누가 알파인데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알파가 1이라 하면 베타는 자연스럽게 나머지 값이 2가 되는 거고 또는 알파를 2라고 한다면 베타는 자연스럽게 나머지 값인 1 가져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면은 문제가 별거 아니거든. 근데 문제에서는 식을 줄 때 이렇게 알파 베타로 주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 x, y 이렇게 줘. 그래서 알파 대신에 x를 쓰고 베타 대신에 y를 써볼게. 그래서 어떻게 주냐면 x 플러스 y가 3이고요. xy가 2예요. 이런 식으로 주면서 x가 얼마, y가 얼마를 가집니까?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지. 얘는 그거잖아.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정한 거지. 그래서 얘도 x나 y가 아닌 다른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근은 x고 한 근은 y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왼쪽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되는 거야. 보통 이제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정리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얘가 알파 역할, 얘가 베타 역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차 함계수가 1인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은 t제곱 그리고 합이 3이니까 마이너스 부호 바꿔서 3t 곱이 2니까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이 방정식의 해가 x 또는 y인 거야. 알겠니? 해가 x 또는 y인 거야. 근데 얘를 인수분해 하면은 역시나 t-1, t-2는 0 이렇게 될 것이고 t의 값이 1 또는 t의 값이 2 나올 거 아니야. 근데 해가 x나 y였다면서 그러면 x, y가 누군데요? x를 1로 가져가면은 y는 당연히 나머지 2가 될 것이고 x를 2라고 정한다 그러면 y는 나머지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왼쪽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는 약간 헷갈리는 거지.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이렇게만 배웠거든. 알파 베타가 이 x로 정리된 식의 해 이렇게만 많이 연습했거든. 근데 여기 나오는 문자가 갑자기 해의 역할을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얘만 보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왼쪽 식과 비교하고 보면은 문자만 다른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야. 그냥 x와 y가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러한 대칭식 합과 곱이 주어져 있으면은 다른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버려라. 그러면은 이 해의 값이
주어지는 요 해가 될 수가 있다. x나 y 값이 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유형 하나를 볼게요. 자, 요 유형을 봐도 이 유형도 만약에 여기 x와 y의 자리를 바꾸고 여기 x, y 자리를 바꾸잖아. 바꿔도 이게 원래 식과 똑같은 형태란 말이지. 아, 그럼 얘를 대칭식이라 부르는구나. 근데 대칭식을 풀 때는 뭘 구했다? 이렇게 합, 이렇게 곱을 이용해서 풀더라. 근데 얘는 곱은 있어. 근데 합이 없네. 하지만 제곱의 합이 있고 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곱셈 공식을 통해서 합의 값도 구해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활동들을 그 전에 많이 해봤단 말이지. 그래서 x 더하기 y 필요한 합을 하나 구해봅시다. 첫 번째 식을 변형하면은 x 더하기 y를 제곱해버려.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항이 x제곱, y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식에는 플러스 2xy라는 값이 없거든. 그래서 그만큼을 소거해줘야지 원래 식의 자변과 똑같고 는 34가 된다 그랬어. 그리고 xy는 15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얻었다고 생각해 보자. 이때 이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풀기 위해서는 합의 값을 어떤 한 문자로, 곱의 값을 어떤 한 문자로 치환을 해주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한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2b는 34라고 정리될 것이고, 얘가 b라 그랬으니까 b는 15라고 주어진 거지. 그럼 이 b 대신에 15를 대입하면은 a 제곱은 2배니까는 마이너스 30, 이항되면 플러스 30, 30 더하면 64. 그럼 88, 64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나누어지는 거야. 첫 번째,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첫 번째, a가 플러스 8인 경우, 즉 a가 뭐였냐면 x, y 합을 말했거든. x 더하기 y가 플러스 8이 되는 경우, 그리고 x, y는 정해져 있어. 15라고. 두 번째 경우,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경우, 그리고 x, y는 애초에 15로 정해져 있었고, 이래 버리면은 뭐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가 여기 주어졌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x와 y를 근으로 하는 새로운 문자의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얘가 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x나 y가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다라고 해버리면 t제곱, 합이 8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8t, 곱이 15네. 그대로 플러스 15는 0. 인수분해 하면 3, 5, 15가 되겠네. t-3, t-5는 0 해서 t 값이 3 또는 t 값이 5 이렇게 나올 건데, 애초에 x와 y를 근으로 가지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랑 비교한다면 t가 x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알파, 얘가 베타에 해당되는 거야. 답이 알파고 답이 베타인 거지. 그럼 답이 3이랑 5인데 누가 알파인데? 그건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한 근을 3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5가 될 것이고, 한 근을 5로 정하고 싶다. 그럼 이 근은 자동으로 3이 된다는 거고. 되겠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에 대한 해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는 또 풀어야 돼. 왜냐하면 합의 값이 서로 다르잖아. 그럼 인수분해가 다르게 되겠지. 그래서 총 이렇게 한 세트, 두 세트, 뒤에도 두 세트 나올 거거든. 총 4세트의 해가 나올 겁니다. 네, 이러한 식이 대칭식인데 푸는 방법이 이런 다른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꼴로 바꾸어서 주어지는 이 문자들을 이 식의 해라고 생각을 하고 풀자 이거지.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 본문 내용 중에서 공통근이란 말이 나오죠. 공통근. 얘는
방정식이 뭐 2개 이상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방정식들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근이 있다. 그럼 이게 공통근이야. 실제 쌤이 오프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이 공통근 문제는 설명을 거의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내용이 별로 없어. 그냥 보고 풀면 풀려.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공통근이 뭔데 공통의 근, 끝 이렇게. 뭐 예시 문제라도 하나 풀어볼까? 이제 뭐 이렇게 2개의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방정식의 공통근을 구하라. 그럼 일반적으로 요거 뭐 인수분해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온 해 중에서 똑같이 나온 해 있으면 그게 공통근 되는 거지. 첫 번째식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2가 되겠네. x 마 3이 되겠네. 그래서 x가 마 2 또는 x가 3의 해를 가지는 거고, 두 번째식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2가 되고 x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래서 나온 해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5 나올 건데 뭐 똑같이 보이잖아 이거. 마이너스 2가 공통으로 껴있다 이렇게. 이게 공통근이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면은 웬만하면 다 풀리거든. 근데 얘를 이렇게 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는 거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공통근을 일단은 알파라고 그냥 치환을 해버려. 그러면 첫 번째 식에도 x가 알파인 경우 이 성립하고 두 번째 식도 얘가 알파인 경우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식을 적어보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마이너스 10은 0이 되겠지. 이렇게 적고 나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알파에 관한 2차 방정식 2개 나온 거라서 얘를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 있냐 물어보는 건데, 첫 번째는 최고차 항소거. 저번 시간 말한 것처럼 최고차 항에 소거해버리면은 알파에 관한 1차식 2개 남겠지. 그 답이 나올 거 아니야. 1차식 2개 나오니까 알파가 얼마, 알파가 얼마. 뭐 실제로 해보면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최고차 항 2차항이 소거되겠네. 그럼 얘가 더하기 3알파가 되어서 얘랑 계산하면은 2알파. 그 다음에 얘가 더하기 10이 되어서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4는 0.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 똑같이 마이너스 2 나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수 있는 방법이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입니다. 상수항 얘들을 소거하기 위해서 30이 최대 공약수네. 최종 공배수네. 그럼 여기 이 식에다가는 5를 곱하고 이 식에다가는 3을 곱해가지고 빼버리면 암산을 떠로록 굴러보면 2알파의 제곱 플러스 4알파는 0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2 나누고 알파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2는 0 되겠네. 그래서 알파가 0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 그 마이너스 2가 공통근이 된다는 거지. 쌤, 알파 0은 왜 공통근이 아니에요? 원래 주어진 식에 0 대입하면은 식이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애초에 0은 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얘가 0 되는 거지만 얘가 0이 되어서 0이 되는 경우는 없고 얘가 0 되어서 0이 되었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들의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근이 공통근이야. 이거는 큰 개념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